그걸 팔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러시아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마이너스 15% 막 치는 거예요. 네. 아, 사야지. 지금이다. 이건 네. 노이즈다. 네. 전쟁 안 난다. 그래서 제가 2년 7개월 동안 거의 1억을 넘는 돈을 모아서 왔어요. 월급의 97%를 3%만 쓰고 그때 봤어요. 영화 보러 가시는데 팝콘을 이렇게 아끼더라고. 집에서 집에서 뭘 냉장고 과자 꺼내서 그냥 가지고 뜯어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가져가고. 그 영화 표도 그냥 안 끊고 네, 니콘네콘이라고 그 중고 기프티콘 파는 그런 어플이 있어요. 그럼 10,000원이면 보거든요. 어젠가 그젠가 푸푸 먹는다고 사진을 올렸는데 다른 팔로워들이 네. 우릉님 지금 너무 과소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 우리 회장님에게 한 말씀. 네, 일론 머스크 회장님 덕분에 행복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회장님이 만들어주신 테슬라라는 기업 때문에 항상 설레고 매일매일 복권 산 느낌이에요. 복권 사면은 맨날 그렇게 희망을 갖고 사듯이 그냥 평생 동안 이어지는 복권을 산 느낌이랄까? 덕분에 되게 희망을 갖고 오래 살고 싶어졌고, 덕분에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부자가 더 빨리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와. 또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한때 게임 페인이었다고. 네. 공개해도 괜찮아요? 저는 이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이력 아닐까요? 이랬던 사람이었다. 네. 이런 망가진 사람이었다.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근데 나도 오히려 힘을 싣기 위해서 저도 게임 페인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이런 표현 많이 했거든. 요즘 잘 나가는 유튜버들의 공통점. 유명한 유튜버 중에 예를 들어 슈카월드, 그다음에 신사임당님, 그리고 또 자청이라고 다 아시죠? 네. 이분들의 공통점이 다 한때 게임 페인이었어요. 근데 왜 하필 이분들이 다 유튜브로 성공을 했을까? 알고 봤더니 게임도 이분들은 그냥 하지를 않았어. 그렇죠. 그 게임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같은 시간 투자해서 1등을 먹을까 연구를 한 거지. 게임 알고리즘 다 파악하는 거야. 공략집 다 보고. 그렇지. 그렇게 살아오던 삶을 어느 순간에 유튜브로 딱 왔더니 유튜브에도 분명히 알고리즘과 공략집이 있을 거 아니야.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것만 연구한 거야. 음.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잘 나가는 유튜버가 될 수 있었다. 한때 게임 페인들이 요즘에 되게 활약하는 시기다. 어때요? 맞는 것 네. 같아요. 크게 되시겠다. 크게. 크게 되시겠다. 네. 자, 책도 쓰시고.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군대를 바로 20살에 가서 이제 제대하니까 22이죠. 네. 그때는 이제 어떤 호텔에 취직을 했고, 이제 그 4년 동안 그냥 게임에 미칩니다. 그 리니지 M이라고 핸드폰으로 하는 리니지가 있어요. 정말 24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 그거는 그냥 일하면서도 그냥 몰래 서랍에 넣어놓고 자동사냥 돌려놓으면서 작업장 돌린다고 하거든요, 그걸. 작업장 계속 돌리면서 다른 게임은 다 안 그러는데 유독 리니지가 아이템을 강화를 하면은 그 강화 실패되면 그 주문서만 없어져야 되는데 아이템이 같이 파괴가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럼 돈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쵸. 그 아이템을 또 사거나 그 아이템을 또 채굴을 하거나 그 아이템을 획득을 해서 다시 주문서를 또 지르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핸드폰 비용이 막 소액결제로만 하니까 거의 160? 한 달에? 거의 그때 당시 제 월급이 180에서 이제 실수령이 167만 원이었는데 한 달에 160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체를 하게 되니까 이제 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한다고요? 왜 이 게임에 미치면 이게 안 보여요. 일단 그 일은 뒷일이고 일단 내가 이걸 얻고 더 강해져서 비싸게 팔든 남으로부터 우월함을 느껴야 이거에 중독되면은 끝이 없어요. 우월함. 네, 그 실제 삶이 우월함. 아니라 네. 가상세계에서 우월함. 가상세계에서 우월함. 와, 거기 돈을 쓴다고요? 제가 만약에 현실에서는 결핍되어 있는 거니까 그 결핍을 가상세계에서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행위다 보니까 돈이고 그 전재산 다 투입을 하는 거죠. 마약 같다, 그죠? 그죠. 마약 같죠. 네, 이게 충족이 되면은 더 큰 충족으로 메꿔야 돼요. 끝이 없네. 어쨌든 그게 결론은 제일 금융권이 안 되니까 당연히 연체 기록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설마. 3, 4금융의 그 캐피탈, 막 캐피탈 그런 대출이 있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24%? 뭐 30%? 거의 29%가 될 거예요. 그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최대한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 29%인가 28%인가 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억나는 것은 월 이자만 70만 원, 80만 원 냈으니까 와. 3천만 원 빌렸는데 무섭지 않았어요? 빌릴 때? 이걸 못 갚았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갚을 자신이 있었어요. 어떻게요? 그거 한 번만 발리면 되거든. 아, 그 한 번만 발리면 3천만 원은 더 얻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그건 생각 안 했죠.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 무조건 될까 생각했네. 확률이 얼마나 되는데 그게? 그렇죠. 확률이 되게 작지 않아요? 그거까지 제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거를 그래. 계산하고 할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서부터 장기 투자 마인드가 준비가 되는 무한 긍정이 또 필요하단 말이야. 우리 캐릭터들은. 될 줄 와. 알았죠. 근데 네. 어쨌든 안 됐잖아요. 네. 안 되고 나서 깨졌어요 또 그것도? 네, 깨졌죠. 그러면 빚만 3천만 원 생긴 거네요? 네. 다 깨지고? 와, 그럼 잠이 오던가요? 근데 그 이자를 못 갚으면 네. 사채업자들이 찾아오잖아요. 드라마에 보면. 그건 안 해봐서. 그런 일 네, 없었어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이자는 꼬박꼬박 내고 있어서 퇴직금으로. 네.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 될 거는 그 대출을 받는데 4금융권까지 가니까 연 이자만 30%다 하는 순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기절을 할 일이잖아. 네. 30%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 네. 인생이 끝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네. 근데 우리 영상에서 자꾸 하는 이야기가 뭐야? 애플, 아마존 같은 기업은 4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30% 이상이었다. 네.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런 업체한테 끌려가면 인생이 패가망신하는 거지만 반대로 우리가 30%를 뺏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이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지금 그대로 우리가 네. 지금 그런 사금융권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테슬라는 50%니까 네. 뭐 사금융보다 더 심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미 이 이야기를 이해한 사람이 네. 테슬라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아마 99.9%가 이 원리를 아직은 모르거나 네. 그러니까 네. 내가 받을 때 30%는 별로 안 큰 것 같아. 네. 네. 내가 줄 때 30%는 미친 거지. 그쵸. 네, 이게 인간의 심리가 너무 신기하지 않아? 네. 그래서 다 갚았어요, 돈을? 네. 어떻게 갚았어요? 이게 이제 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인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20년도 5월 정도쯤 돌아가셨어요. 네, 그때는 이제 제가 부조금을 받는 그 카운터에서 부조금을 받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조에서 사람이 와서 결제 영수증을 주는 거예요. 1,500만 원인가? 그 정도 이제 결제를 해야 한다고 그 영수증을 주는데 네. 지금 생각하면 그 1,500만 원이 되게 적은 돈이거든요. 네.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너무 큰 금액인 거예요. 덜컥 무서워지더라고요. 약간 머리 누가 세게 팍 때리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빚이 있을 때. 심지어 난 빚도 네, 있으니까. 빚도 있으니까. 3천만 원 빚이 있을 네. 때. 그렇지. 내 수중에는 지금 뭐 100만 원도 없는데. 네. 근데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는 물가가 더 올라서 1,500만 원이 아니라 거의 2,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형제가 3명인데 나눠도 1,000만 원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이런 걸 낼 수 있을까? 물론 다른 방법이 있겠죠. 네. 보험이나 이런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거는 뭐 다 떠나서 원초적으로 너무 무서웠어요.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좀 거기서 깨달아서 게임을 끊자라고 마음 먹게 된 거죠. 네, 정신이 근데- 번쩍 들었구나. 네. 그 1,500만 원을 보고. 네. 근데 그 게임을 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일론 머스크의 제1원칙과 비슷한 건데 약간 이유를 계속해서 물었어요. 넌 왜 게임에 빠졌어? 근데 결국 돌아온 대답은 현실에서 얻지 못하는 우월감을 그냥 가상현실에서 도피성 회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가상에 있는 현실에서 현실로 도피하면 안 되나? 약간 이거 생각에 약발상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은 일단 현실로 도피를 해보자. 아 게임 그냥 망쳐야겠다. 라는 생각하고 게임을 아예 안 해버렸어요. 그럼 난 이제 현실로 돌아왔어. 그럼 난 뭐부터 해야 돼? 아 체력부터 길러야 돼. 일단 이 체형부터 바꿔야 돼. 그때 몸무게가 124kg였어요. 지금은 80 몇 킬로인가? 85kg인가 하는데 그때 일론 머스크 알기 전인가요? 전이죠. 훨씬 아예 알지도 못했어요. 스스로 깨우친 거네요? 네, 투자를 해서 아예 알지도 못했고 그냥 일단 바꾸고 싶었어요. 뭐든. 네. 그래서 다이어트만 미친 듯이 파면서 운동을 계속했죠. 그래서 감량을 해서 프로필 사진도 찍었어요. 바디 프로필. 이쁘게. 나 복근도 만들어서 찍고
그리고 그러면 인트로 올려야겠네. 지능을 올려야겠네. 그 책을 읽었어요. 와. 정신이 건강해야겠구나. 정신력을 길러야겠네. 그다음 명상도 하고 뭐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다 했어요. 자기 개발에 미쳤던 거죠. 그냥 현실 RPG 게임처럼 살았어요. 현실 게임을 했네, 이제 진짜 네. 게임을. 이 현실 RPG다. 그럼 이 현실의 RPG라는 게임의 룰을 알아야 되는데 이 현실파 RPG는 자본주의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룰을 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는 돈이 많아야 돼. 그럼 내가 행복해야 돼. 행복에 대한 가치관을 계속 연구하고 물어보고 찾아보고 경험을 해보고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또 근로소득을 모아서 투자를 열심히 하고 거기에 대한 마인드 세팅도 계속 하고 운동도 꾸준히 오래 살아야잖아요. 뭐 하루에 2끼만 먹는다는 등, 뭐 간헐적 단식을 한다는 등, 채식을 좀 한다는 등, 뭐 술을 끊고 저 술, 담배 다 끊었거든요. 술은 거의 다 끊었고 담배는 아예 끊어버렸어요. 거의 10몇 년 동안 폈는데. 독한 사람.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술 끊어야 될 사람, 담배 끊어야 될 사람, 다이어트 해야 될 사람, 게임 끊어야 될 사람, 다 우릉님 찾아와서 상담받는데요. 진짜. 모든 걸 다 알려줄 수 있겠네. 네. 정말 180도 제 인생이 변했어요. 그냥 변할만 하네. 아예 그냥 다른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외할아버지가 2020년 5월 달에 안 돌아가셨으면. 제가 멘탈 전문가님 영상 보고 처음에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그분은 테슬라를 배운 게 아니에요. 그분도 테슬라 투자자지만 그분한테 테슬라를 처음 안 게 아니라 처음 알았던 것은 약간 그 영상 중에 찾아보시면 있겠지만 그 수익률이 폭발하는 원리라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이 필립 피셔의 최고의 투자라는 책에서 인용을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이야기가 재밌어요. 필립 피셔가 1964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모토로라라는 기업을 평생 동안 팔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식수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고 주식수가 분할하고 또 그 분할한 게 오르고 하니까 총 수익률이 24만 4,800배가 총 2,448배죠. 그게 오른 거예요. 난 그거 보고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또 찾아봤는데 모토로라가 정보점 뚫었어요 지금 다시. 진짜요? 지금도 우상향 중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모토로라 하면은 망한 줄 알았지. 망하는 핸드폰 회사잖아요. 네. 근데 다른 사업이 있나 봐요. 저는 이제 모토로라에 대한 기업은 그거밖에 모르는데 지금 이런 우리가 잊고 있던 기업도 2014년에서 2024년 지금까지도 4배가 올랐어요. 그때 당시에 69달러였는데 지금은 310달러니까 한 3배, 4배죠. 10년간 4배가 올랐어요. 그게 나쁜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ETF는 2배가 오르는데 10년에. 이거다. 너무 소름이 쫙 돋잖아요. 한 기업에 오랫동안 투자하는 거. 네. 워렌 버핏도 결국은 벤저민 그레이엄한테 이제 뭐 담배꽁초 투자죠. 그런 약간 장부로서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서 조금 먹고 팔고 이런 이제 가치 투자를 배우셨는데 필립 피셔한테 성장도 투자를 배우고 나서 코카콜라로 대성을 하셨고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나오는 배당금으로 다른 기업들을 또 사모으면서 애플을 엄청 사모으시고 결국은 그분도 성장 투자의 그 그렇죠. 가치 투자를 같이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거다. 순간 머리 찌릿 약간 뒤에 손을 쫙 돋는 거예요. 그때부터 테슬라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율 1위. 2022년. 2021년 한 7월인가 8월쯤에 제가 테슬라를 알고 이제 공부를 한 게 뭐냐면 그것도 제가 테슬라만 직접 또 본 게 아니라 그냥 1위부터 5위를 봤는데 딱 5위가 테슬라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난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서 딴 건 다 들어봤어요.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전 주식이 문외한이니까. 근데 그거 딴 건 다 들어봤어. 그래서 한번 봤어요. 전기차 판매 1위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야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미 영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왜 감사하게도 이거를 관심 딱 가졌는데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난 또 이제 약간 배웠다고 지금은 너무 고평가야. 그분한테 들은 게 있으니까. 네, 들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한 마이너스 15% 정도 떨어졌을 때 내 전 재산을 투자하자. 적립식 매수는 아니다. 자산 매수를 다 한 번에 해야 된다. 몰빵을 해야 된다. 근데 러시아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마이너스 15% 막 치는 거예요. 사야지.
지금이다 이건 네. 노이즈다. 네. 전쟁 안 난다. 2022년 1월 네,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쯤이네. 그럼 거의 네. 정고점이 21년 11월이었으니까. 11월. 그때 거의 거의 이때도 전고점이에요. 전고점이군요. 한 그때 350달러. 1200 몇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네. 제가 1100달러 때쯤 음. 들어갔으니까 좀 그때가 저점인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죠. 15% 이하로 네. 떨어지기 쉽지 않다. 원칙대로 하는 거죠. 나는 그냥 15% 이하 떨어졌으니까 사겠다 네. 하고 3천만 원 과감하게 와, 했죠. 300에. 근데 그 뒤로 쭉쭉쭉쭉쭉쭉 떨어지는 네. 거예요. 야. 네. 근데 처음에는 무서웠죠. 네. 그래도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라는 거 좀 배웠거든요. 영상을 들으면서. 계속 사 모으면서도 공부를 계속 했어요. 네. 그 뒤로 이제 저는 테슬라 암이 됐고 장기 투자자가 됐고 네. 성장주 장기 투자자가 됐는데 제가 2년 7개월 동안 거의 1억을 넘는 돈을 모아서 왔어요. 정말 네. 월급의 95%인가 97%를 3%만 쓰고 그때 봤어요. 영화 보러 가시는데 팝콘을 이렇게 아끼더라고. 집에서 냉장고 꺼내서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화 표도 그냥 안 끊고 네, 니콘네콘이라고 그 중고 기프티콘 하는 그런 어플이 있어요. 그럼 10,000원이면 보거든요. 네, 1인당 10,000원. 네. 정말 싼. 그래서 우리가 출연을 결정하고 제가 X 들어가서 네. 우릉님 트윗을 이렇게 최근에 좀 이렇게 보다 보니 네. 어젠가 그젠가 쿠쿠 먹는다고 사진을 올렸는데 다른 팔로워들이 네. 우릉님 지금 너무 가소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 스시 뷔페 중에 네. 좀 저렴한 뷔페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릉님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길래 그러니까. 가소비라고 할까? 이런 이유가 있어서 너무 네. 오버하시는 거 아니냐고. 네. 주말이니까 오버해야죠. 평상시에 3% 쓰는 사람이었어요. 네. 네, 지금은 그래도 좀 널널하게 쓰긴 하는데 그래도 모아둔 자산이 있으니까 네. 좀 여유롭게 살긴 사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월 수익이 거의 450, 470이었으니까요. 거의 한 40만 원인가 50만 원만 썼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투자하고 네. 핸드폰도 알뜰폰이에요. 그래서 아. 12,000원 쓰고 네. 통신비로. 근데 이 모든 이야기의 원천이 어쩜 이렇게 소비를 네. 과소비를 안 할 수 있었을까? 네. 그 감사함이 어디에 있냐면 게임에 있는 거예요. 167만 원 벌어가지고 네. 160만 원을 게임 아이템을 사고 나는 7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일론 머스크가 나 사업 맞아요. 망하면 나 사업 망하면 10달러만 있으면 할 수 네. 있어. 이것처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7만 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야. 거기에서 이미 소비 패턴이 딱 맞아요. 항상 감사함 생각을 하면 그 게임 네. 덕분에 그렇네요. 그것 때문에 미니멀리스트가 됐고 옷도 지금 이것만 입어요. 주말 되면은 이것만 여자친구가 지금 그 여자친구도 같이 미니멀리스트가 돼서 여자친구도 네. 옷이 많이 버렸거든요. 너무 좋아졌대요. 선택할 게 없으니까 너무 좋대요 이게. 저도 이거랑 또 똑같은 거 이거랑 한 벌 더 입고 그걸 두 벌을 돌려 입어요. 어차피 평일날은 이제 셰프복 입고 있으니까 유니폼 입고 있으니까 필요가 없어요. 옷을 그냥 이것만 통일. 여자친구분은 원래 소비를 안 하시던 분이었나요? 아니면 우리는 만나고 같이? 그 친구도 투자를 하던 친구였다 보니까 네. 소비가 저보다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일반 친구들보다는 엄청 적은 편이었죠. 소비가. 그렇군요. 그분도 나이가 30 초반인데도 1억을 넘게 이미 모으셨던 분이고 와. 예. 그리고 이미 그걸 다 이제 처음에는 테슬라 40% 정도밖에 없었고 네. 40%도 많은 거죠. 네. 40%는 전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네. 나머지는 다 이상한 뭐 알트코인도 들어가 있고 뭐 이상한 기업들이 많은 거예요. 애플도 있고 무슨 ASML도 있고 다 그 과정을 네. 거쳐야 되니까. 좋은 거긴 한데 네. 약간 백화점인 거죠. 제가 너무 싫어하는 그렇지. 스타일.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네. 다 있었어요. 저도. 누구라도 거쳐야 돼. 그래서 제가 밀어라. 밀어라. 너무 저를 잘 따라와 준 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 다 밀고 다 테슬라를 하는 거예요. 다 밀고 나서 자기야 자기 직업 괜찮으니까 신용대출도 많이 나오지 않아? 많이 나와. 야 다 받자. 투자하자. 대출 투자는 해본 적 없고. 해본 적 없고. 없고. 근데 여자친구가 그동안 제가 트위터에 썼던 글도 봤고 내가 어떤 투자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다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얘가 하는 말이 맞다라고 믿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대출 알아보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그 돈을 싹 다 테슬라를 사서 평당가가 저보다 훨씬 낮아요. 100% 테슬라인가요? 네. 그 단가가 얼마라고? 단가가? 200 초반이에요. 200 초반. 네, 200 초반. 저는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근데 저를 믿고 만약에 망해도 얘 믿고 산다면 어떻게든 밥은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막노가다도 뛰어다녔는데 뭐 직업에 대한 편견이 없잖아.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저를 믿고 그렇게 투자를 해주더라고요.
또 이거 번외 얘기일 수 있는데 1억 해서 2억을 정도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쵸. 1억, 2억을 딱 사람들이 음식점 창업하기 위해서 음. 나를 믿고 나를 위해 2억은 딱 과감하게 투자를 해. 근데 전 세계 1위 기업한테는 2억을 투자를 못 해. 어떤 게 더 안전할까? 반대 네. 아닐까요? 어떤 게 더 안전할까? 네. 너무 쉽잖아. 네. 그쵸. 네. 또 결혼하고 나서 이 두 분이 이제 부부로서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럼 부부로서의 앞으로의 투자 계획까지도 플랜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아, 다 있죠. 네. 네. 저는 이제 성장주 장기 투자자가 해야 할 일들은 자꾸 미래에 대해서 상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세상에 유토피아적인 긍정적인 세상에 아하. 필요한 비즈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 비즈니스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발굴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계속 찾아야 되고 결정했다면 그 믿음을 뚝심있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아내와 함께 투자를 이야기할 때 저는 투자 몇 퍼센트 해야 돼, 몇 퍼센트 해야 돼 이것보다는 미래에는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저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저희는 항상 저녁에 이야기를 할 때 차 마시면서 계속 인공지능이 만약에 사람과 같은 인지화를 갖고 사람과 같은 약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똑같다면은 어떤 세상이 올까? 하면은 막 서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세상이 올까? 저런 세상이 올 거야.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일론 머스크 아들 X가 또 다른 기업을 세워서 큰 위대한 기업을 세우지 않을까? 막 이런 막 상상의 나라를 휘어치는 거예요. 너무 설레고 재밌잖아요. 이게 N이에요, N. N이 방향이에요. 네, 상상. 현실이 아니라 네. 공상. N끼리 만났으니까 얼마나 계속 가겠어요. 그렇네. 네, 그런 상상을 되게 좋아해요. 네, 저는 믿고 어떤 어. 사람이 뭐라고 해도 어쩌라고 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해서 투자를 할 거야. 그래서 제 앞으로 목표는 가족들의 안정도 중요하니까 배당주와 현금을 항상 10% 정도는 들고 있을 건데 그 배당주도 저는 성장주가 커서 가치주가 돼서 몇 배로 불린 뒤에 걔네들이 배당을 줘야 의미 있는 배당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테슬라에 1억을 투자했어요. 테슬라가 100배가 올랐어요. 100배가 오른 다음에 이제 너희들에게 배당금을 줄게. 그러면은 애플도 맨 처음에 배당금 줬을 때 2% 줬어요. 지금은 이제 주가가 올랐으니까 배당금이 이제 줄어들었겠죠. 퍼센테이지가. 그래서 한 0.8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처음에 줬을 때 2% 줬단 말이에요. 100%까지 올랐는데 그럼 100억이 됐어. 거기서 2%를 준대. 그럼 얼마죠? 2억. 2억이죠. 근데 나 얼마 투자했어? 1억 투자했죠. 이미 제 투자 본 원금의 2배가 달하는 금액을 매년 배당으로 받는 거예요. 너무 흥분되잖아요. 네. 제가 그거 뭐야. 애플을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모았다고 해봐요. 근데 배당금 나와봤자 0.8%예요. 진짜 한 몇천 원 나오나요? 몇만 원 나오나요? 의미가 없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애기였을 때부터 찾아가지고 으쌰으쌰 우쭈쭈 키웠어요. 애가 커가지고 성이 돼서 아빠 내가 이제 돈 많이 버니까요. 아빠한테 용돈 드릴게요.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테슬라가 그렇게 커서 그 테슬라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현금 비중이 10%가 될 때까지 비중을 줄이는 게 목표예요. 그 금액을 줄인다는 게 아니라 다른 성장주를 찾아서 테슬라가 나오는 이제 그 배당금으로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그 성장주에. 점점 그 비중이 테슬라에 넘어서고 테슬라가 비중이 10% 줄어들고 또 다른 성장주가 50% 60%가 넘는 그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장기 투자. 매도 안 하고. 네, 매도 안 하고. 한 40년, 50년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저는 뭐 평생 할 거기 때문에. 70살. 네, 너무 재밌잖아요. 네, 저는 또 150살까지 할 거기 때문에. 투자가 너무 재밌잖아요. 이렇게 같은 기업을 투자하고 있는 이런. 지금 150살까지도 보수적으로 이해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고장난 신체를 사이보그화를 시키더라도. 우리 생각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사이보그화를 시키더라도 저는 오래 살 거예요. 어쨌든 그게 진짜 행복한 투자 아닐까요? 네. 듣고 마서도 너무 행복해진다. 전태일 이후로 저는 이런 아름다운 청년 오랜만에 만나보는 것 같은데. 전태일 아시죠? 전태일 몰라요. 전태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모를 나일 수 있겠구나. 네. 우리 노동의 혁명이라고 해야 되나?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은 알고 있는 건 아니지? 네. 자, 근데 우리 마지막 관문.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행복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모든 스토리의 창시자, 우리 회장님에게 한 말씀. 네, 일론 머스크 회장님. 회장님 덕분에
네, 정말 행복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회장님이 만들어주신 테슬라라는 기업 때문에 항상 설레고 매일매일 복권 산 느낌이에요. 네, 복권 사면은 맨날 그렇게 희망을 갖고 사듯이 그냥 평생 동안 이어지는 복권을 산 느낌이랄까? 덕분에 되게 희망을 갖고 오래 살고 싶어졌고 덕분에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부자가 더 빨리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이런 기술로 인해서 제가 행복해졌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와.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출연 의사 있어요? 아, 무조건요. 저는 뭐 출연이 아니고도 만나고 싶고요. 출연이어도 만나고 싶고요. 네. 앞으로 이 관계가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럼 화성까지 같이 갈까요? 아, 그럼요. 화성으로 이끌어서. 화성까지 같이 가자. 네, 이 인연 정말 왕십리에서 시작을 해서 전 좋습니다. 화성까지 가자. 네. 인생은 실전이다를 보는 모든 구독자들이 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투자라는 거는 결국 위대한 기업을 만났다면 그 기업과 함께 가고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우리의 이 투자금이 10년 뒤에 100배 오르는 때까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이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사는 거다. 저는 우릉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이 이야기처럼 우리 다 같이 살고 있구나 한 번 더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상을 보고 있으면 장기 투자를 가는데 수익이 나든 수익이 나지 않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메시지를 너무 드리고 싶어서 이 코너를 만든 건데 우릉님이 코너에 적합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릉님 때문에 네. 누군가는 이 자리에 한번 나오고 싶다. 분명 설레하신 분이 설레어하는 분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조건 있어요. 네, 꼭 나오셔서 이렇게 정말 속이 후련해요. 이렇게 장기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계속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이 공감 받을 수 있는 이 리액션이 너무 기분 좋거든요. 다른 저 같은 사연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장기 투자 여정 극복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좀 거리낌 없이 나오셔서 그렇게 대화하듯이 너무 편하게 이끌어 주시니까요. 네, 꼭 출연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연결고리는 많습니다. 저한테 다이렉트로 연락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면 우리 코코님의 X친구다. 우릉님의 X친구다. 그럼 너무 쉬워지잖아. 저한테 다리가. 보내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다리가 하나, 둘, 셋, 넷 생겨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출연 신청을 해도 한 3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은 되도록이면 우리하고 철학이 맞다 그러면 대부분 다 모실 수 있는 찬스겠죠. 네, 여러분들 꼭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설렘이 있다면 출연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인생은 실전이다. 박대표였고요. 우릉이었고요. 히트코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